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과 또 법원의 판결을 이야기하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시간입니다. 오늘은 오동훈 변호사님과 또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지난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술에 만취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겁니다. 그러더니 벼랑간 갑자기 폭행을 시작하는데요. 이 폭행 이유가 황당합니다. 머리를 숏컷 스타일로 해설하는데 때리면서도 머리가 짧으니까 맞아야 한다고 했답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. 때리면서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스트면 맞아도 싸다. 이 말을 들었다는데 이 여성은 분명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데 형량이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떨까요? 네, 그 형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그 정오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. 지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지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지금 네. 때린 것 같습니다. 정오 범죄라는 것은 그 인종, 피부색, 종교, 젠더, 성적 지향,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, 장애 등의 그 근거로 해서 형성된 적대감이나 그 편견 등을 그 동기로 해서 생겨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오범죄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유발된 그런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범죄의 그 동기면에서 매우 안 좋은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여성 혐오에서 표출이 된 증오 범죄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 남성이 술에 깬 뒤에도 자신은 보수 남성단체 회원이고 또 피해 여성이 페미니스트 같아서 때렸다고 했습니다.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.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있는데 지금도 나는 같은 마음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예,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네요. 그죠? 지금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했으면 특수상해가 되고요.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지금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런 어떤 특수상해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해일 경우에도 그 가중 요소, 여기서는 왜 가중 요소가 되냐면은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금 가중 요소를 적용하면 일반 상해의 경우에도 한 6월에서 2년 6월에 처하도록 우리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양형기준표를 적용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의 그 실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그러한 그 양형 예상은 피고인의 그 재판받는 사람의 어떤 특수한 개인 사정,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또 특히 술을 마셔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든지 등등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묻지마 범죄 같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근데 뭐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런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젊다면 20대, 뭐 30대라고 한다면 형량이 최대 형량이 나와도 30대, 40대가 됩니다. 또다시 사회에 나와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. 또 만약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이 남성이 법정에서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. 이렇게 우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증오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증가를 넘어서 잔혹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?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우리 사회가 경쟁 지향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, 그다음에 또 경쟁에서 낙후된 사람들이 네. 어떤 루저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지마 범죄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. 네. 우리 어떤 분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분노라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하는 그렇게도 표현되는데, 이 정오 범죄, 혐오 범죄는 자신이 독약을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회에 부적응이 되어서 어떤 자기 삶을 포기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낙오감을 가지고 남한테 가해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남한테는 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. 그렇죠. 증오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건 정말 당연한 말이 될 것 같은데
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판결은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. 일전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이런 글을 올린 남성분도 있었는데요. 이 경우도 역시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증오 범죄였는데 형량이 고작 집행유예입니다.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포에 떨어야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그 최근에 나온 판결인데요. 그때 적용된 법 조항이 살인 예비와 협박죄를 적용했더라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이제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, 네. 그다음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 잠재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지만은 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판사님이 한번 용서를 해준 걸로 보입니다. 어쨌든 묻지마 범죄이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재범을 한다든지 하면은 엄히 다스려야 될 범죄로 보입니다. 그렇죠. 전과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 안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피해가 크면 클수록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증오 범죄를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확실히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편의점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의 경우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오해 폭행했다라는 제목으로 BBC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. 해외에서 본 시선이 다른 만큼 확실히 해외는 양형 기준도 국내와는 좀 다르겠죠. 네,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? 2년 전에 발생한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. 그때 8명의 사망자 중에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. 그때 범죄의 동기를 보면 아시아인에 대한 정오 범죄였거든요.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기소 하는 검사의 기소 이유를 보면은 조지아주에는 양형 강화법이 있는데 이 정오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.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런 낙오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이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지금 정오 범죄는 타인의 삶을 굉장히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일벌백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양형 단계에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으로써 이제 양형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오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나와 생각이 다르다, 성향이 다르다, 성별이 다르다, 특징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안 됩니다. 증오 범죄는 자신의 폭력성에 대해서 사회적 핑계를 대는 범죄다라는 말씀이 참 크게 와닿는데요. 아직까지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. 처벌이 하루빨리 강화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